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발 민심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폭발 직전입니다. 심각한 민심 위반의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보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과 함께 최근의 여론동향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해서 50% 긍정평가 선도 깨졌고, 민주당도 그동안 견고히 유지해왔던 40% 지지율도 깨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갤럽과 리얼미터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랄까 그런 특징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가장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무너졌어요. 예. 4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기준인데 이게 부정평가와 비교를 해보면은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평가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49.4고 네. 부정평가가 46.1%. 근데 이 결과를 뭐 보면 3%. 네, 이건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근데 지난 뭐 총선 때 전후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코로나19의 평가 때문에 뭐 호평을 받았던 것이죠. 외신도 그랬고. 그러다 뭐 보니까 70%까지도 올라갔죠. 그랬죠. 고공행진을 했죠. 예, 예. 그 총선에까지 영향을 줬던 것인데 쭉 그래서 60%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이었죠. 6월 16일 날 북한이 이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뭐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제 총공세를 펴는 그런 또 모습도 나타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또 내려갔었어요. 50%대에서 50% 초반으로. 그랬는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49.4%로 40%로 접어든 겁니다. 네.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잘 나갈 때는 코로나19에 대한 평가였고 또 좀 떨어졌을 때는 50%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는 북한과의 이 갈등 관계가 정말 고조될 때 아니겠습니까? 긴장 관계가. 근데 이번에 떨어진 건 뭐 때문이냐? 북한도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40대까지도 부정평가가 그렇죠. 높아진 것 같던데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40대는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30대의 경우에 북한 이슈가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니까 이 북한 때문에 내려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20대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 상당히 이 논란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대도 영향을 받다면 30대, 50대 이번에 조사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는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리얼미터가 그렇게 나왔다면은 네네. 갤럽은 50%. 최근에 여론조사가 지금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갤럽의 경우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수치상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데 갤럽의 경우에는 50% 긍정평가로 나타났거든요. 그게 6월 30일에서 7월 2일에 그렇습니다. 조사한 건 최근 조사네요. 네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49.4%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정당 지지율에는 차이가 있는데 여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까지 내려간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최근에 상임위원장도 독식을 하고 또 그리고 뭐 관련된 특별하게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들도 또 평가를 받았을 테고.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도 5월 4주 65%를 찍은 뒤로 지금 6월 들어서도 62, 60, 55, 52 그러다가 이번에 50%까지 이렇게 그렇죠. 내려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5, 6주가 지금 추락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추락을 했죠. 정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지금 그동안은 40% 이상을 견고히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지금 40%도 깨진 거 아닙니까? 깨졌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제 38%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38%가 나왔고 반면에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도 미래통합당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지지율 결과 30%로 나와서 두 정당의 차이가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그만큼 좁혀졌는데 이 영향이 물론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국면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유가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청와대는 발표는 안 하지만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겠죠. 하다 당연히 보면 오겠죠. 당연히 변화를 알겠죠. 아, 그럼 이 변화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테고 또 그것도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파장이 이렇게나 크구나.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빨리 불러들여서 이거 해결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죠.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내렸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당에서는 뭐 윤미향 사건이 나든 뭐 무슨 사건이 나든 꼼짝하지 않았죠. 꼼짝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엊그제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사과. 두 번이나 네.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지금 폭발 직전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논란인데 이건 다 정치적 이슈거든요. 근데 쭉 우리가 이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정당이든 정부든 가장 민감할 때가 이 세금 관련입니다. 근데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도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종합부동산세. 이게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 올라간다는데 좋아할 국민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집 사기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전세도 인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집이기 때문에. 예, 민생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함구령도 내리고 금태섭 의원과 관련된 데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정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사실 뭐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듯이 커져버리는 것이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지난 6.17 대책이 발표돼서 아파트값, 부동산 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치솟는 네. 지금 역효과를 나타냈고 갭 투자를 방지한다고 은행 대출을 다 막아버리니까 전 월세가까지 다 뛰어오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생하고 직접 직결되고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사실 우리 민생이 파탄난 그렇죠. 상태에다가 이러니까 이게 분노가 그냥 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샀던 집을 팔지도 못하는 거죠. 예. 대출해서 지금 집을 샀던 30대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0대의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불을 지른 게 청와대 참모들이라든가 정부 강요들은 다주택자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그렇죠. 팔라고 자기들은 안 팔고 다 떼돈을 벌었어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었다고 봐야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서울은 안 팔고 청주는 파느냐. 이것도 사람들에게 상당히 또 분노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사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 지시를 하면서 집이 필요한 청년 세대, 또 저소득층, 또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근데 서울에 지금 대규모 단지를 지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규제를 풀고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은 공급은 다 막아놓고 규제만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니까 시장을 어거지로 지금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또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관련된 조사를 보면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에다 투자하겠냐?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은 아파트나 땅에다가 투자하겠다 그래요. 다 마음은 부동산 쪽에 가 있는데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주식 투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투자할 게 없거든요. 결국 내 집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그런 것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6.19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젊은 세대들도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지만 집 있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강화되면은 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1년에 서울에 뭐 10억 넘는 집이 한두 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극소수가 아니라 뭐 거의 이제는 다수가 되는 상황인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라. 또 뭐 투기소득은 회수를 해라. 네. 이랬는데 이번에 보면은 김조원 민정수석도 한 1년 얼마 사이에 11억 원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무슨 비서관들, 국정홍보비서관, 여현우 이런 사람들은 16억을 벌었어요. 떼돈들을 그렇죠. 본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강경화, 네. 박영선 집 다 세 채씩 갖고 있어요. 일반 서민들, 국민들한테는 집 안 팔면 거기다 세금을 막 매기고 그래가지고 못 살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 정부 정책 자체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사들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장관, 수석들이, 비서관들이. 국민들만 힘든 거죠. 국민들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노영민 실장도 서울 아니라 청주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국민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안 파는구나. 똘똘한 집 한 채 갖겠다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국민들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리고 21대 국회의원들의 약 30%가 다주택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뭐입니까? 정작 그걸 실천해야 될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안 하니까 여기에 사실은 지금 반발 여론이 국정 수행에 고스란히 표현된 거예요. 왜냐하면 6.17 부동산 정책이 현실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방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청주의 아파트 가격은 안 올라요. 지금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부동산은 서울 또 아니면 수도권 인근이거든요. 서울 인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 다 투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냐를 좀 가려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조차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정도로 민심 위반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권의 지지 기반까지도 흔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가 네. 이것도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공정성 그렇죠. 그런 거 평등 네. 정의 이런 것에 반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붕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에서의 독주 아니 이건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 독선이랄까 폭주 거기다 그 천박한 언행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중도층이 영향을 받죠. 네. 국민들이 속상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가 겹쳤다 그럴까요? 포괄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고영신 TV를 통해서도 제가 관련돼서 설명드렸지만은 임기 4년차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데 코로나19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특별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은 경제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했던 것이 바로 청년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 일자리가 물론 코로나19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근본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공공 일자리만 늘린다고 해서 마냥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민간의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정규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여야 되는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다녀갔다고 해서 이른바 찬스가 되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대통령의 이 약속과는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대 민심이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대는 뭐 총선 때도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출구조사 발표 내용을 보면은 특히 남성들 20대 남성들은 한 정당에만 몰아주질 않아요. 여야에 거의 비슷하게 표심이 가고 있다는 것도 이들은 이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은 오히려 어떤 경제관계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현 정부가 모르고 우리가 뭐 이념 지지 진보층 결집시키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중요한 것이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있지만 과연 부동산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을 반영한다면 벌써 청와대 이 인사들에게 부동산 처분하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난해 말에 6개월 기간을 주면서 처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배짜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처분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압승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혜영 최고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장 청와대와 여당부터 실천해라. 네.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부동산 대책을 뭐 20몇 번 냈는데 물론 김현미 장관은 정상적으로는 공식으로 4번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그러니 어떻게 국민들이 이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뭐 인사를 최근에 단행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박지원 국정원장 한데 북한 관련된 인사 문제로 넘어갈 이슈가 경제는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도 그렇고 일자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론을 물어본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가 절반이 넘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리얼미터에서. 그건 뭐냐면 여당은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야당과 좀 협의를 해라. 협치를 하는 네. 거죠. 3차 대화를 하고 타협을 추경 하는 예산도 좀 더 심의를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쪽지 예산, 지역 예산 개입시키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만 더 달라. 그러니까 7월 11일이라는 무조건 통과를 시키자라고 야당이 제안을 냈어요. 그런데도 이거 우리 안 된다.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 무슨 수단을 비상한 수단을 강구했었던 조기 처리하라니까 완전히 통법부가 된 거 아닙니까? 거수기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당 지지층의 의견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인 거죠. 또 하나는 그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 또 이 문재인 정권을 굳건하게 뒷받침해 온 기둥 하나가 남북관계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관계가 잘했다 해가지고 뭐 지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아주 압승을 거둔 것에 큰 기여를 했어요. 엄청난 근데 지금 영향을 줬죠. 남북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난 지경이죠. 그러니까 갤럽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은 왜 대통령의 평가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남북관계가 16%고 네, 경제. 두 번째가 경제 민생 12%고 부동산이 정책이 1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민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2%는 경제고 네. 하나는 16%인 남북관계의 북한이죠. 바탕이란 말이에요. 네. 경제, 북한,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게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북한 변수가 지금 현 정부의 이런 평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북미 회담을 하자. 남북미 회담을 미국 대선 전에 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 비롯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여론에서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참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도층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고 있느냐. 그런데 심지어는 중도층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미국 탓이다. 미국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정부는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런 남북관계의 바탕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아주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약발이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그동안 지역 감염증이죠.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다 50명, 60명 매일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제2의 팬데믹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K 방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호평을 받았던 것이 뭐 3월 말, 4월 그래서 4월에 있었던 총선에 영향을 줬죠. 5월까지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국민들은 이제는 장기화 되니까 방역도 지금 완전히 종식이 안 됩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경제예요. 경제를 어떻게 하면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이다, 또는 근로시간 52시간 의무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앞서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로 나왔지만 경제를 어떻게 해서 이 정부 살릴 것이냐. 그러니까 방역만 가지고 점수를 따던 시점 자체는 이제 지나간 거죠. 철저하게 이제는 다시 북한도 실질적인 성과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는 여당을 향해서도 묻는 것이
거대 여당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이제 다 가져간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원래는 이제 당적을 이탈했지만 국회의장도 원적은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 그럼 역사적 평가를 받는데 이미지만 가지고 평가를 받겠습니까? 성과거든요.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성과가 안 나오면은 이제는 국민들의 준엄한 판정이 또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로 지지율이 추락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재보선은 물론이고 대선 나아가서는 그에 가치 있는 지방선거까지도 그렇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요.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이걸 위기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의 모습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우리가 거대 여당이고 총선 압승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국민들은 다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선에서도 한 표라도 더 가져가면 당선이 되는 거지만 그게 전체 국민들의 여론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부터 우리가 의회도 우리가 압도적이고 또 대통령도 지지율이 지금까지는 그만 괜찮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주도적으로 해도 거침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조심스럽게 여론을 살피고 야당과 협력도 하고 국민들은 무슨 눈높이에 있는지를 갖다가 파가지고 하는 이 위기인식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부동산 문제다 이런 뭐 남북관계 파트너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여권이 벌이고 있는 현재와 같은 그러한 일방 독주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경우도 아닙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위는 없는 겁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도 모르고 그럼 뭐 대통령 선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여당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확신하는 겁니까? 지방선거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민심은 언제든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뭐 좀 약하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서.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한 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오면 이렇게 한 자릿수까지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많은 여권 내의 전문가들은 또는 여당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앞으로 계속 갈 거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정말 뭐 비실비실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 고영신 TV를 통해서 얼마나 제가 데이터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항상 여당은 미래통합당과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상의 정말 최고의 정당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여당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지지율이 다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착오입니다. 절대적으로 민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야당과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여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합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 상승이랄까 또 여론은 미세하게나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네. 기대만큼 오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좀 중기적으로 봐서 10월 또 추석이 있고 그렇죠. 네. 그때까지 과연 여권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추석 민심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론 추세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전망을 해 주시죠. 네. 결론 삼아서요. 저는 이게 이제는 경제라고 봐요. 경제라고 보고 결국 경제는 많이 벌어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코로나19 국면이라면 과연 지금 국민들이 무엇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서민들은 어떤 심각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부와 여당과 물론 야당도 역할이 있겠죠.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은 정말 성난 호랑이처럼 덤벼듭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맞아요. 북한 이슈가 좀 숨고르기를 하니까 국면 전환이 됐으니까 안심하겠지, 괜찮지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계속해서 대선 후보를 못 찾고 기껏해야 뭐 검찰총장인 현 정부 인사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무슨 백종원 대표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안심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 딱 내놓으니까 바로 그냥 민심이 확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정말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들 여론 무서워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거든요. 옳은 말. 저는 반드시 여론이 무섭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말 잘 아실 필요가 있다면 고영신 TV 채널을 꼭 고정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뭐 여론 추이가 이런 상태라 한다면은 과연 회복이 여권 입장에서는 가능할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계속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계속해서 똘똘 뭉쳐봤던 것이 뭐 북한 이슈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제입니다. 경제에서 부동산 대책처럼 또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이 계속 발표된다면 또는 이것이 반전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8월 9월 가면은 추석입니다. 하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애들 등록금도 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 많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그럼요. 그렇고 네. 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 더 어렵다고 봐야죠. 올해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 허리라는 것은 뭐 천하가 다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공회사들은 지금 뭐 직원을 뭐 실업 해고한에 만회하는 상황입니다. 대량 실업의 사태도 있고 그렇다면 정말 지금부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계속 저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위태로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교훈을 최근 민심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